퇴직식 날 윤석진은 회사 앞 느티나무를 한번 올려다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공장 자동화 장비 회사에서 28년. 정년을 채운 손에 퇴직금 명세서가 놓였다. 숫자는 만만치 않았다. 아내 정미숙은 문자로 말했다. 당신 수고했어. 오늘만큼은 늦게 들어와도 돼. 그는 늦게 들어가기로 했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해 일찍 생각하기로 했다. 그 무렵 신문과 포털, 아파트 엘리베이터 TV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20년 수익 보장, 태양광 발전 사업. 기사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물결을 말했고 광고는 정부가 장기 고정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밀었다. 도표 속 곡선은 오른쪽 위로 매끈하게 올라가 있었고 이미 참여한 투자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숫자는 확정처럼 보였다. 불확실한 건 단 한 가지뿐이라는 듯했다. 안 해도 되는 후회. 그 주말 동창 모임이 있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창은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다. 이게 진짜야. 노후 대비로 이만한 게 없어. 부지랑 대출만 맞추면 매달 돈이 찍혀. 태양은 매일 떠오르잖아. 석진은 묻고 또 물었다. 전력 구매 계약, 신재생 공급 인증서, 보조금, 감가상각, 잔존가치. 익숙한 공장 설비와는 다른 말들이었지만 논리의 골격은 단순했다. 빛이 전기를 만들고 전기가 돈이 된다. 그는 손바닥 위에 햇살이 얹히는 느낌을 상상했다. 따뜻하고 가벼운 그 무게가 노후의 마음을 눌러주리라 믿었다. 부지는 경북 영천의 낮은 야산이었다. 오래전 묘지가 흩어져 있던 땅이라 싸게 나왔다는 설명이 덧붙었고 시공사는 전문가라 불러도 좋다고 자신했다. 검은 패널이 언덕을 따라 줄 맞춰 서는 조감도를 보자 석진의 가슴이 뛰었다. 그 검은 판들이 태양의 와이셔츠처럼 매일 펼쳐지고 접힐 것만 같았다. 계약서엔 굵은 글씨가 있었다. 연간 수익률 12% 예상. 20년 장기 수익 모델. 그의 눈은 예상이라는 단어를 지나쳤고 20년이라는 숫자에서 걸음을 멈췄다. 20년. 딸아이가 결혼하고 손주가 걸음마를 떼고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고 자신이 흰머리를 다듬는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이 계좌로 들어온다는 미래. 그는 그 미래를 산다고 믿었다. 착공 첫날 굴삭기가 땅을 뒤집고 앵커가 박히고 배수로가 파였다. 산등성이를 따라 깔린 시영강이 햇빛에 번들거렸다. 패널은 생각보다 얇았고 프레임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선로를 보호하는 검은 전선관이 뱀처럼 길게 누웠다. 현장 소장 박인섭은 헬멧 위로 손을 올려 그늘을 만들고 말했다. 사장님, 여기 바람이 좀 셉니다. 대신 일조량은 훌륭해요. 연간 발전량 기대해도 됩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투른 손으로 현장 사인판에 사업주 윤석진 4글자를 또박또박 써넣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완공과 함께 인버터의 녹색 LED가 켜졌다. 숫자들이 오르내리며 전력을 환산했다. 첫 송전일 모니터링 앱에는 그래프가 그려졌다. 아침엔 낮고 정오엔 산 꼭대기처럼 솟았다가 저녁에 부드럽게 하강하는 곡선. 그 밑에 찍히는 KWH 숫자들이 그날의 날씨와 일치했다. 비가 오면 낮았고 구름이 많으면 울퉁불퉁했고 맑으면 날카로웠다. 그는 날씨 예보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졌다. 한 달 뒤 은행 앱에 돈이 들어왔다. 183만 6천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 위에서 눈을 번쩍였다. 그날 저녁 그는 삼겹살을 구우며 말했다. 미수가 이거 봐. 진짜 들어오네.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긴다니 젊었을 때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 아내는 웃었지만 눈매는 조심스러웠다. 당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관리비가 들고 세금이 오르고. 그는 손을 휘둘러 연기를 쫓았다. 알지. 그래도 정책이 있는 사업이야. 나라가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가 엇나가겠어? 그날의 삼겹살엔 햇빛 향이 났다. 적어도 석진에게는 그랬다. 세 번째 여름 태풍이 스쳐갔다. 소나무가 부러져 눈처럼 솔잎이 내렸고 패널 몇 장의 표면에 머리카락 같은 균열이 생겼다. 출력은 겉보기엔 멀쩡했다. 그러나 인버터는 오전마다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켜졌다. 원격 모니터링 화면엔 일시적 과전압 알림이 빨간 점으로 찍혔다.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자
익숙한 안내 멘트 뒤로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흘렀다. 대표님 해외 출장이라 복귀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복귀는 오래 걸렸다. 안내 멘트가 회사의 가장 성실한 직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을에는 멧돼지가 내려와 울타리를 긁고 갔다. 겨울엔 눈이 폈다. 패널에 기울기는 눈을 떨어뜨리기에 조금 모자랐고 그는 삽과 빗자루를 들고 언덕을 오른 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사업자 등록증이 구겨졌다. 담당 은행 대출 창구 직원이 바뀌었다. 새 직원은 숫자에 더 민감했다. 유선 통화에서 그녀가 말했다. 요즘 할인 인증서 단가가 하락 추세라 들었습니다. 이자 상환 계획을 다시 점검하셔야. 그는 재빨리 말을 덮었다. 네, 이번 분기 지나면 정상화될 겁니다. 일조량이 좋아서요. 전화를 끊고 앱을 열었다. 그래프는 오늘도 산처럼 솟았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화면 밝기를 더 높였다. 눈이 시렸다. 봄 신문 일면에 에너지 보조금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이 떴다. 해설 칼럼은 국제시장과 재정 건전성을 말했고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전력거래 단가 조정, 인증서 거래 방식 개편, 신규 지원 축소. 정책은 방향을 틀었고 그 방향은 사업장의 담장을 넘어 눈금처럼 석진의 가계부를 줄였다. 인버터 한 대가 본격적으로 말썽을 부렸다. 서비스 기사에게서 들은 금액은 480만 원. 그는 통장을 열어보다가 덮었다. 예상보다 유지비가 비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을 상상하진 못했다. 아내가 물었다. 그 돈 지금 꼭 써야 해. 안 쓰면 더 손해야. 오늘 1시간 멈추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 장비는 새로 교체하는 게 맞아. 그는 스스로에게 대답하듯 말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졌다. 같은 모델의 인버터를 싸게 올린 업체가 있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음 날 게시물은 삭제됐다. 5년차 장부의 숫자가 처음으로 붉은색을 입었다. 빨간 잉크는 잔혹하게 눈에 띄었다. 전기 판매 수익은 줄었고 유지관리비와 대출 이자가 그 나머지를 알아먹었다. 현장에 나가면 바람은 여전히 시원했고 햇빛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자연은 장부를 모른다. 장부만이 장부를 안다. 한밤중 그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다 아이방 앞에 섰다. 딸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끔 내려오면 발전소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검은 패널의 규칙을 예술처럼 프레임에 담았다. 딸이 말했다. 아빠, 이건 멋있어. 실패해도 기록으로 남기는 건 내가 할게. 석진은 그 말의 첫 부분만 들은 척했다. 실패해도라는 단어는 귀에 들어오지 않은 척 밀쳐냈다. 여름 폭우 뒤 패널 하부 케이블 트레이에 토사가 쓸려 들어왔다. 한 줄이 쇼트났다. 시공사 대표의 번호는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안내만 반복했다. 유지보수 업체 역시 어려움이 생겨 잠시 영업을 중단합니다라는 공지로 모든 메시지를 대체했다. 공지는 친절했지만 사람은 없었다. 책임은 문장 속에서만 굴렀다. 그는 인근 발전소를 운영하는 김 씨를 찾아갔다. 김 씨는 담배를 끄며 말했다. 우리는 공동으로 인력 쓰다가 깨졌어. 다 각자 도생이야. 뭐 형님도 아시잖아. 태양은 매일 뜨지만 사람은 매일 달라.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다. 패널 위에 마지막 햇빛이 물고기 비늘처럼 번쩍였다. 그 찰나의 반짝임이 무심했다. 자연의 무심함은 잔혹이 아니고 인간의 집착만이 잔혹이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이 두꺼운 서류철로 변했고 하자와 불가항력 면책과 성관주의가 입씨름을 벌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소송은 길고 비용이 듭니다. 이길 확률은 절반도 안 됩니다. 서류상으론 예상 수익이고 정책 변동 리스크가 명시되어 있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기만 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게 특기가 된 사람처럼.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상을 차리고 있었다. 반찬은 소박했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 멈출 생각은 없어? 그는 대답 대신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 밤이 들어왔다. 미수가, 우리 이제 중간에 멈출 수 없어. 여기서 멈추면 진짜 끝이야.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말하는 끝은 뭐야? 돈의 끝?
체면의 끝? 아니면 당신이 믿었던 세계의 끝?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질문은 숫자보다 어려웠다. 컨테이너 사무실은 겨울마다 수축했고 여름마다 팽창했다. 겨울엔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서류를 흔들었다. 여름엔 철판이 뜨거워져 펜이 손에 달라붙었다. 그래도 그곳은 그의 사무실이었다. 발전소의 심장이라 믿었다.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기장을 펼쳐 전력량을 적었다. 일기장에는 숫자와 날씨,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혔다. 맑음. 오전 순간정지 2번. 인버터 온도 높음. B. 오늘은 쉬어야. 패널 세척은 다음 주로. 바람. 잡초 무성. 산사태 예방 필요. 그러나 숫자 아래로 내려올수록 문장은 길어졌다. 나는 빛을 믿는다. 그러나 빛에는 각도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각도를 모른 채 걸었다. 명절, 딸이 내려왔다. 식탁에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다. 딸은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나 이민 생각해. 회사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해외에 가볼까 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내 삶이니까. 잘 생각했어. 아내가 그를 흘깃봤다. 묻고 싶은 말을 참는 눈이었다. 당신 괜찮아? 그는 미소 지었다. 우린 여기 있을게. 태양은 어디서나 뜨지만 우리가 받는 햇빛은 여기 있으니까. 딸이 물었다. 아빠, 이 프로젝트가 아빠 인생을 잡아먹고 있는 건 아니지? 그는 대답 대신 송편 모양을 고쳤다. 손가락이 떨렸다. 대출은행에서 통보가 왔다. 연체 이자에 대한 경고장이었다. 봉투는 얇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는 봉투의 모서리로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조금 났다. 그날 그는 발전소에서 혼자 밤을 새웠다. 패널은 달빛을 받으면 차갑게 빛났다. 두꺼비가 울타리 너머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돌아갔다. 풀잎이 바람에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고요는 소리가 많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빛과 빛. 한 글자 차이가 인생을 바꿨다. 봄, 그는 마지막으로 인버터를 들여다보았다. 팬이 매캐한 소리를 냈고 콘덴서 임피던스가 불안정했다. 그는 전기 안전 자격증도 없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었다. 위험을 알면서도 뚜껑을 열어 먼지를 털고 접지를 확인하고 단자를 조여보았다. 스위치를 올릴 때 손이 조금 떨렸다. 녹색 LED가 깜빡였다가 고정됐다. 잠시, 정말 잠시, 그는 다시 살아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오후에 알람이 울렸다. 과열. 셧다운.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오래 사귀던 친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미소였다. 그래, 이쯤이면 됐다. 구청 민원실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창고 직원은 젊었고 말수가 적었다. 폐업 사유는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사업 부진이라고 적힌 도장이 떠올랐다. 그러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햇빛을 믿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네, 사업 부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증빙 서류가 복사되는 동안 복사기의 빛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 빛이 눈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중고 매각을 시도했다. 패널은 세월의 손때를 입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철거비가 더 나오는데요. 다른 누군가는 중고 수요가 줄었어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철거비, 운송비, 폐기비. 더하면 마이너스가 커졌다. 어쩌면 남겨두는 게 가장 싸게 지는 방법일지도 몰랐다. 지는 것도 요령이 필요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내려왔다. 발전소 옆에서 흑백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뚜벅뚜벅 언덕을 올랐다가 뒤돌아보며 셔터를 눌렀다. 아빠, 이건 빛이 아니라 시간을 찍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검은 게 더 검어지고 하얀 게 더 하얘져. 그 사이가 사람들이 사는 자리야.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기장을 딸에게 건넸다. 이거 내가 가져. 딸은 책장을 넘겼다. 숫자와 날씨 사이로 삐져나온 문장들이 딸의 눈썹을 흔들었다. 나는 빛으로 노후를 준비했다. 그러나 노후는 빛으로 준비되지 않는다. 정책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바뀐다. 투자란 스스로의 무지에 대한 수업료를 선납하는 일. 딸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말했다. 아빠, 실패를 아름답게 찍을 수는 없어. 다만 실패를 정확하게 찍을 수는 있어.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정확함은 그의 평생 직업이었다. 최소한 마지막엔 자신에게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컨테이너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창문 틀에 걸린 개미가 바쁘게 이동했다. 전기 히터의 붉은 코일이 조용히 달아올랐다. 서랍에서 꺼낸 폐업 신고서,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볼펜을 가지런히 두었다. 정리란 잡다한 것들의 순서를 붙여주는 일이라고 어느 책에서 본 문장이 떠올랐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아주 오래전 회사에서 받은 표창장을 만지작거렸다. 젊은 날의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다. 장비를 조립하고 시험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던 그때의 자신. 그는 결국 자신이 아는 세계에서 강했고 모르는 세계에서 약했다. 그는 종이에 한 문장을 썼다. 태양은 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세운 구조물이 그 빛을 오래 붙잡을 수 없었다. 아침이 밝았다. 그는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산등성이 위로 얇게 구름이 퍼져 있었고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와 패널을 얼룩지게 비췄다. 얼룩은 아름다웠다. 완벽하지 않아서 아름다웠다. 그는 언덕 아래 밭을 일구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삽을 깊게 박았다. 해가 좀만 더 올라야 하는데. 노인이 중얼거렸다. 석진은 울타리 문을 열고 내려갔다. 노인의 곁에 서서 삽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하, 사장님. 거긴 기계가 돈을 만들고 여긴 사람이 밥을 만들지. 둘은 말없이 삽을 넣었다. 토양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비가 적당히 왔던 모양이다. 땅속에서 굵은 지렁이가 꿈틀거렸다. 노인은 말했다. 땅은 배신을 잘 안 해. 시간을 많이 먹는 대신. 석진은 웃었다. 빚의 이자 대신 땅의 계절을 생각했다. 시간을 많이 먹는 대신 배신을 덜하는 세계. 그는 그 세계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시내의 작은 중학교에서 에너지 직업 체험 강연을 맡았다. 교장은 그를 신재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 소개했다. 아이들은 장난스러웠고 눈은 맑았다. 그는 칠판에 원을 그렸다. 배. 그리고 네모를 그렸다. 패널. 그리고 지그재그 선을 그렸다. 전기. 그는 멈칫했다가 다시 원을 하나 더 그렸다. 사람. 이건 뭐예요? 어떤 아이가 물었다. 책임.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그는 웃었다. 태양은 매일 떠요. 패널은 가끔 망가져요. 전기는 숫자로 흘러요. 그런데 사람은 늘 변합니다. 책임이란 변하는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붙잡는 힘이에요. 계약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쓰는 거죠. 강연이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의 실패를 축약해 말했다. 여러분, 세상엔 공짜 전기도 공짜 햇빛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의 시간이, 돈이, 수고가 들어가는지 다를 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야 햇빛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서랍에 남은 서류를 정리했다. 파쇄할 서류와 보관할 서류를 분류하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선을 그어 손정손실의 정리를 적었다. 전력 판매 수익원, 유지관리비원, 금융비용원, 소송비용 예상 포함원, 잔존가치 기록. 마지막 항목에 그는 숫자 대신 단어를 적었다. 기록. 그는 딸이 보내온 흑백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다. 패널의 일정한 격자와 산등성의 불규칙한 선이 겹쳐진 장면. 어둠과 밝음 사이에 그의 컨테이너가 있었다. 창문에 붙여놓은 메모지가 바람에 약간 들리고 있었다. 사진 속 들린 모서리가 이상하게 용기를 줬다. 완벽하게 붙지 않아도 붙어있는 것들. 여름 잡초는 다시 무성했다. 그는 예초기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울타리 너머 밭에서 방울토마토 몇 상자를 얻어 컨테이너 앞에 놓고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나눠줬다. 등산객이 물었다. 여기 전기 나온다면서요? 돈 많이 벌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전기보다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요? 그는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그림자가 패널 사이로 흐르고 있었다. 등산객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와 토마토를 씻어 먹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얼굴 좋아졌네. 그는 대답했다. 햇빛을 쫓는 걸 그만두고 햇빛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됐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사이에 덜 익은 토마토의 푸른 향이 환하게 퍼졌다. 몇 달 뒤 시공사 대표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파산 절차 통지와 사과문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시 접었다.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이미 분노는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형태의 관찰.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일기장에 짧게 썼다. 누군가의 사과는 때로 숫자보다 가볍고 때로 숫자보다 무겁다. 오늘의 사과는 바람처럼 가볍다. 초가을 비가 며칠 내렸다. 비가 그친 뒤 공기의 입자가 바뀐 듯했다. 먼지가 가라앉은 하늘 아래 패널은 오래된 피아노 건반처럼 보였다. 길게 늘어선 검은 건반, 사이사이 빛나는 하얀 줄.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 피아노를 쳤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났다. 젊은 날 공장에서 시운전 버튼을 누르던 손끝의 떨림, 정상 가동을 알리는 초록등이 켜질 때의 안도감. 그가 웃었다. 안녕, 초록불. 자신에게 들려주는 인사였다. 마을 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왔다. 버려진 발전소 부지를 공동 텃밭과 산책길로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울타리를 일부 열고 패널 사이 길을 넓혀 은퇴자들이 매일 걸을 수 있게. 대가로 소정의 임대료가 지급될 거라고 했다. 그는 고민했다. 태양을 돈으로만 바꾸려던 과거의 자신과 햇빛을 사람의 발자국으로 바꾸려는 지금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마주섰다. 며칠 뒤 그는 도장을 찍었다. 새 계약서의 제목은 짧았다. 공유 사용 계약. 그 아래 작은 글씨는 여전히 많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겁나지 않았다. 그는 작은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었다. 글자가 더 이상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겨울 초입, 언덕 위 산책길에 사람들이 올랐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패널을 만지려다 말았다. 뜨거워? 엄마가 웃었다. 겨울엔 차갑지. 석진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컨테이너 문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더 이상 청구서가 산처럼 쌓이지 않았고 일기장 옆에는 딸의 흑백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태양은 지지 않는다. 다만 나는 이제 태양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은 수익을 약속해주지 않지만 봄은 다시 온다.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빛기둥이 내려왔다. 패널 위로 흐른 빛은 패널을 위해 내려온 게 아니었다. 그냥 내려오는 빛. 그는 그 사실이 좋았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국수집.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컨테이너 문을 잠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은 따뜻한 거. 둘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발밑에 자갈이 바삭거렸다.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양은 그 웃음 위에도 실패한 사업 위에도 밭과 산책길과 컨테이너와 두 사람의 어깨 위에도 차별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